예시에 있는 내용을 조정을 하셔도 되는데 그 내용을 뺐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예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되 학교 여건에 따라서 첨가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라. 양식은 변화시켜도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조언 상담 주의를 통해서 먼저 문제 행동을 인식을 시키고 인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의 방법, 훈육이나 훈계를 사용하시면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고시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부분 중에서 1, 2, 3, 4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의 개요와 고시 해설서 활용 유의사항, 학생 생활지도 지원, 학생 생활지도 관련 문의 방법,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의 14페이지이고요. 고시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법을 이렇게 도식화 해놨는데요. 주체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고요.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시기는 교육활동 중에 전 과정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상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범위는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의 분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방법을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고시에서 방법을 제시를 했죠. 첫 번째 이 조언 보겠습니다. 조언. 문제 인식 시에 언제든지 조언이 가능하고 권고의 방식으로 조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상담이에요. 상담 예약 및 사전 협의, 그리고 상담 거부 및 중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주의, 학교 안전 및 질서 유지 저해 우려 시 주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명확하게 기술된 것이 없어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고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생활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훈육 살펴볼게요. 지시 또는 물리적 제지를 포함한 제지인데, 요거 지시나 제지를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리,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압수가 아니고 물품의 분리 보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품을 조사할 수 있고 분리 보관할 수 있다. 압수가 아닙니다. 다음 훈계 살펴볼게요. 과제를 부여한다든가 대안행동, 성찰문, 또 원상복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칭찬이나 상 등의 수여성으로 주는 칭찬이나 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문제 행동에 대한 생활지도 절차에 대해서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조언 상담 주의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학생의 문제 행동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조언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거나 주의를 주어서 문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문제 행동이 인식이 되지 않거나 또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의 방식으로 훈육이나 훈계의 방식을 씁니다. 지시, 제지, 물품 분리 보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분리를 해서 보호자 인계를 해가지고 가정학습을 진행을 한다든가, 또 훈계로 성찰하는 글쓰기 또는 원상복구, 이런 것들을 진행을 시키는 거죠. 먼저 조언이나 상담 주의를 진행을 한 다음에 6개 중에 3가지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훈육과 훈계는 나중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 또 생명, 신체에 위해를 주거나 재산상 손해 등의 긴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려할 만한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육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훈육의 방법에는 구두 제지가 있고요. 물리적 제지가 있고
소지 물품 조사나 분리 보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조언 상담 주의를 통해서 먼저 문제 행동을 인식을 시키고 인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의 방법, 훈육이나 훈계를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고시 해설서 활용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목적을 살펴보시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게 풀어서 해설서를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전 영역을 고시 내용 해설 지도 요령 순서로 제시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해설서에 제시하는 예시는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 장소,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초, 중 등 개별 학교의 여건에 맞게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고시 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저도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규약 개발 집필하는 데 참여를 했었거든요. 예시를 넣을 때에 기본적인 세팅,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는 것들만 예시에 넣은 거고요. 학교 여건에 따라서 첨가하시면 됩니다. 예시에 있는 내용을 조정을 하셔도 되는데 그 내용을 뺐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예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되 학교 여건에 따라서 첨가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라. 양식은 변화시켜도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장의 생활지도 방식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지도 방식을 설명한 거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련 판례는 유사 사례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사례별로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판례들은 각각의 내용이 다 달라요. 비슷해 보여도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를 받았었구나. 그런데 그 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때 당시에 생활 습관이라든가 학교에서 가지고 있던 학칙이라든가 생활 규정이라든가 그런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생 생활지도 지원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기관에서의 역할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장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법령을 제정하고 이런 것들 고시를 내려보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모든 것들을 학교에 다 알려주면 좋겠지만 모든 것들을 교육부에서 통제를 하다 보면 학교의 자율성 자체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시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에 있는 내용들도 고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장은 학생 생활지도의 주체잖아요. 일선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를 하면서 실제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교원의 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지원 사항에 대해서 수시 점검하고 지원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한 번씩 짚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학생 생활지도 관련 문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민원 대응팀 각 시도교육청별로 만들고 있기는 한데 약간의 지원 형태라든가 구성 형태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모든 시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다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문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석에 관한 질의는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하는 이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질의가 된다고 하면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단위학교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시도교육청의 초중등 생활지도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질의가 오면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에 문의를 한다.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 이 순서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사항 살펴볼게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 관한 내용에는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로 질의를 한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안내, 학생생활지도 개요 살펴봤고요. 그리고 고시 해설서 활용 유의사항 살펴봤고요.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내용에 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적극적인 댓글 부탁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널 잘 살펴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고시 해설 및 지도 요령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